자, 오후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삼성전자 또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다 보니 시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주환원 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빨리 발표를 했던 것은 긍정적이었고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론 엄청난 역대급 주주 환원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이거보다 얼마나 더 주주 환원을 기대했던 걸까요? 너무나 우리가 기대가 크다 보니 실망감이 나오는데 사실 명확하게 팩트를 따져보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엄청난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는 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숫자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니까 이런 주주 환원에 대한 실망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를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기보다는 분명히 이게 다시 재평가될 겁니다. 시장에서 이 주주 환원책이 어떻게 반응할지 오늘은 일단은 이슈 소멸성으로 이런 매물이 좀 나온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는 SK하이닉스의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으니 삼성전자도 들여다봐야겠죠. 과연 어떻게 발표를 했길래 시장이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일제히 떨어지고 있는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 지난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삼성전자는 엄청난 금액을 주주 환원하겠지라고 아마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환원 규모만 봤을 때는 올해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혹은 100조 원이 넘어갈 수 있는 주주 환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비교를 살짝 해보면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의 배당들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죠. 자, 자사주 매입 소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하이닉스는 40조 원을 전부 다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서 소각할 것이다. 그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발표한 다음 날부터 바로바로 나오기 시작했죠. 하루에 65만 주 정도를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요 매입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은 미정이다.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할 때든지 아니면은 내년 초에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것이 실망감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배당을 그 대신 삼성전자는 집중적으로 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3분기에 30조 원 정도의 현금 배당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장기적인 정책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3개년 단위로 지금 주주 환원책을 계속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가 3개년이 되는 해이고 내년 초에 또 2027년부터 3년까지의 주주 환원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거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렵죠. 내년부터 2027년부터 3년간의 계획은 추가적으로 더 발표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핵심 특징 좀 비교를 해보면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책을 구조적으로 강화를 했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제공했다면 삼성전자는 규모 자체가 압도적입니다. 100조 원을 넘게 올해가 100조 원이니까 내년에는 100조 원이 더 넘어가는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계획이 나올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환원 규모가 압도적이다라는 게 삼성전자 주주 환원책의 특징이겠죠. 자, 삼성전자 이러면서 프리캐시 플로우의 50%를 어쨌든 주주 환원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LTA 선수금을 미리 선반영을 좀 해놓고 여기에다가 또 시장에서 아쉽다고 생각했던 것이 임직원 성과급 주식 보상해주기로 했잖아요. 이것을 지출하는 금액을 차감할 것이다라는 것이 반영이 됩니다.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시장에서는 굳이 이 미정이다, 2027년 이후에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주식 보상한 것을 차감하고 프리캐시 플로우를 계산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을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물산, 화재 지금 다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3분기 현금 배당 30조 원 할 겁니다. 정규 분기 배당이 2.45조 원인데 그러면 특별 배당을 27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니까 숫자가 약간 다르게 들리시죠? 일반 정기 배당은 2.4조 원이고요. 특별 배당을 28조 가까이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2026년 올해의 예상 주당 배당금 DPS가 5,57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60조에서 80조 원 정도의 추가 현금 배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주당 배당금이 5,570원에서 훨씬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면 역시 삼성전자의 주주분들에게는 따박따박 배당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자, 이 차트 SK하이닉스와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주주환원책이 미진하다, 두루뭉술하다 하면서 주가는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주가가 꽤나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지난주까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주환원책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슈에 어쨌든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는 것이다. 뉴스를 확인하고 파는 물량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떨어지고 그동안 올라왔던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 있을 뿐이지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큰 문제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주주환원책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것들이 조금씩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배구조상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 바로 금산법 때문입니다. 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보통주를 10%로 딱 맞춤으로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분리의 원칙, 우리나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이게 섞이면 안 된다라는 과거부터의 그런 불문율 같은 것들이 있었죠. 불문율이 아니라 법에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통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금산법이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을 10% 넘게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이런 이슈가 나옵니다. 이러면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사주 매입 소각은 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보통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가 있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우선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이 금산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난주에 막 주가가 튀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본주와 우선주의 자사주 소각 물량, 보통 삼성전자가 어떻게 비율을 체크해왔냐면요. 삼성전자 보통주를 17% 제외하고, 그러니까 우선주를 17% 정도를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나머지 본주를 나머지 비율, 한 80%의 비율로 소각을 하는 그런 계획을 늘 짜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5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우선주를 소각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비율을 30%대까지 올리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더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가격이 더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 2015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우선주보다 프리미엄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삼성전자의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우선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시청자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앞으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마지막 보시면요.
또 살펴봐야 할 것은 삼성물산입니다. 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22% 갖고 있고요. 물산이 생명을 19% 갖고 있고 생명이 삼성전자의 지분 8.5%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분은 정작 이재용 회장은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 1%대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은 이제 상속세 내고 나서 이 주식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배당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삼성물산의 배당을 많이 늘려야 이재용 회장이 현금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주가를 잠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관계사에서 받은 배당 수익의 최대 70%를 재배당하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를 통해서 삼성물산이 받는 배당금, 그것이 올해만 1조 7천억이 넘을 거고 내년에는 4조 원이 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생명이나 삼성 SDS의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지분 배당을 생각하면 삼성물산이 올해 2조 원 가까이 배당을 받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은 배당을 훨씬 많이 받게 될 겁니다. 현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당 배당금 DPS가 작년에는 2,800원이었는데 올해는 8,500원이 될 겁니다. 몇 배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내년에는 이것에 또 더블이 될 수 있다. 내년 2027년에 삼성물산의 DPS가 18,6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삼성물산 가격, 주가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힌트가 나오죠. 삼성전자는 오늘 주가가 좀 빠지고 자사주 추가 매입 소각이 어렵다라고 손 치더라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점점점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하락은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